자, 40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닐케톤 요증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겸형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문제네요. 겸형, 겸자는 낫 겸자예요. 낫 겸자.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똑같은 말이야. 자, 이 둘 다 모두 유전병이라고 책에 나와 있죠. 그죠? 오케이. 페닐케톤 요증 가는 여기 가나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페닐케톤 요증 가는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효소라는 말이 나왔네요. 페닐알라닌을 섭취하면 몸속에 축적이 되며 심할 경우 뇌가 손상되어 심한 학습장애를 겪는 질환이다. 자, 페닐알라닌은 우리 몸에 있는 적으면서 설명할게. 페닐알라닌 요거는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지, 그지? 어떠한 단백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위체야, 단위체. 이것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지.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했어요. 과유불급. 이 페닐알라닌이 적절한 데 사용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해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용되고 단백질 만드는 데 사용되고 남은 것들은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분해되지 못하고 몸속에 축적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런 심한 학습 장애를 겪을 수 있고 또는 뭐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병이 페닐케톤 요증이야. 당뇨증 들어봤죠? 당뇨증은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그런 병이지. 몸속에 포도당이 많아져가지고 그 포도당을 많이 분해하지 못하니까 그 포도당이 몸에 넘쳐나서 소변에까지 섞여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페닐알라닌 요게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게 페닐케톤 요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튼 이렇게 페닐케톤 요증에 걸린 이유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문제에 떡하니 나와 있죠. 오케이. 두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는 요거는 그거예요. 적혈구. 오케이.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운반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야. 단백질. 오케이. 이거 이상이 생겨서 적혈구가 찌그러지고 원래 적혈구는 이렇게 이쁘게 원반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남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남 모양으로. 오케이. 찌그러지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산소를 잘 운반을 못하니까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어지러워 하면서 쓰러질 수 있겠죠. 그 빈혈이지. 자, 그래서 이 효소의 주성분은 까만색으로 적게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라 했지. 둘 다 이 단백질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죠. 오케이. 풀어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단백질이다.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그리고 헤모글로빈 둘 다 단백질이죠. 맞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물질 대사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자, 기억은 맞아요. 분해 효소라고 했지. 효소란 생체 촉매야. 몸속에 들어있는 촉매예요. 촉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어서 우리 체온 정도 되는 온도에서도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생체 촉매야. 촉매. 하지만 니은 헤모글로빈은 산소의 운반을 도와준다고 했지 뭐 산소가 다른 것과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무슨 반응을 일으키기에 무슨 반응을 쉽게 일으키게 해주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순전히 헤모글로빈 안에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적절한 곳에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무언가 이것이 어떤 효소의 역할을 한다고는 설명 안 했어. 그러니까 단백질은 맞지만 효소는 아니에요. 오케이. 모든 단백질은 효소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효소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단백질이 효소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틀렸어요.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아니라서 틀린 거야.
자, 가와 나는 모두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유전병이라 했죠. 유전병. 오케이.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를 만드는 특정한 유전자의 이상이 생긴 거고, 이것도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유전자의 이상이 생긴 거고. 그래서 답은 기억과 D가 4번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40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눈동자 색 유전자에 의해 눈동자 색이 결정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서로 다른 눈동자 색 유전자. 이미 문제에서 깔고 들어갔어요. 눈동자 색이라는 어떠한 형질이죠. 형질. 생물, 그러니까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 이런 형질,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서로 다른 유전자에 의해 눈동자 색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놨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흑백, 저기 복사본엔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색깔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르게 해놨죠. 갈색 눈동자 유전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 갈색 눈동자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만들어져. 그래서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많으니까 많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이 될 거고, 이 많은 양의 멜라닌 때문에 눈이 갈색으로 보인다.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적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내고, 합성 효소가 적으니까 적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되고, 그래서 파란색 눈동자로 보인다. 이렇게 문제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풀어봅시다. 기억. 눈동자 색 유전자는 DNA에 존재한다. 자, 유전자의 정의부터 아까 안 짚었지만 지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유전자라는 거는 분필이면 이게 분필이다. 마우스면 이게 마우스다. 이렇게 특정한 어떤 물질을 뜻하는 게 아니라 DNA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DNA가 이렇게 있으면 쭉쭉쭉 사이에 염기들이 이렇게 상부적으로 결합하고 있겠죠. 이 길쭉한 DNA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A,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B,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란 DNA의 특정 구간을 의미해. 이 특정 구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구간이에요. 모든 DNA의 염기 서열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 구간별로 나눠서 특정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염기들의 순서가 바로 유전 정보야. 이 염기들 순서대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순서대로 쭉 오는 거예요. 그것은 저기 생명 중심 원리,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전사와 번역,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요거는 단백질 B. 엄밀하게 말하자면 유전자 A는 폴리펩타이드 A, 그러니까 특정한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는데 관여를 하는 거고, 직접 이렇게 유전자 A가 한 단백질만 만들고 유전자 B가 또 다른 단백질만 만들고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여튼 이렇게 유전자는 특정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을 말하는 거다. 봅시다. 눈동자 유전자 색은 DNA에 존재한다. 일단 유전자는 DNA에 존재하는 게 맞죠. 눈동자 유전자 색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DNA라고 나타냈어요. 단백질은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 맞죠? 보세요. 합성 효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멜라닌이 합성되는 양이 차이가 나지. 오케이. 이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래요. 자, 디귿. 갈색 눈동자 유전자와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만약에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면 같은 수의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멜라닌 합성 요소 수가 다른 거는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다름을 의미하겠죠. 유전 정보가 똑같은데 왜 어떻게 다른 수의 합성 효소를 만들어내? 말이 안 되죠. 오케이. 틀렸어. 기억관이야. 이 또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40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세포 내의 정보 흐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세포 내의 무엇이 따라다니냐? 정보 흐름, 이거에 대한 문제는 생명 중심 원리를 물어본다는 거지. 이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거는 세포 내 정보 흐름에 적용되는 원리고, 이 원리는 1번 전사, 2번 번역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설명할게. 세포 내 정보 흐름에 적용되는 원리는 생명 중심 원리이고, 이 원리는 전사와 번역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화된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면 계속 돌려봐. 자, 1번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 세포가 있어요. 동물 세포를 예로 듭시다. 세포 안에는 핵이 있죠. 오케이, 이 핵 안에는 이렇게 조금 제대로 그리자. 다른 색깔로 그려볼까요? 지렁이 아니에요. 이중나선 구조를 표현한 거야.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DNA가 들어있죠. 이 DNA는 아주 중요한 거야. 이 세포의 역할,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해주는 단백질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혹시나 손상이 된다면 이 세포는 제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막, 여기는 핵, 이 핵 속을 DNA는 절대 벗어나면 안 돼. 하지만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조그만한 구슬 모양의 세포 소기관, 리보솜은 핵 밖에 있단 말이야. 핵 밖에 존재하고 있다. 핵 밖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DNA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리보솜으로 전달해서 단백질을 합성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전사죠. 여기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RNA에 있는 염기 서열로 복사해내는 과정. 이 과정이 1번 전사 과정이다. 이거는 핵 속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핵 속에서 전사된 RNA가 핵공, 그러니까 핵에도 빵꾸가 뚫려 있거든. DNA는 못 나가지만 RNA는 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그래서 여기로 쭉 이렇게 핵공으로 쭉 지렁이 마냥 기어 나와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랑 만나겠지. 그래서 이 리보솜에서 RNA가 가지고 있는 그 염기 서열 그대로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주는 그 과정이 번역이라 하죠. 번역 과정이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책에 따라서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 더 정확히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 그러니까 핵 밖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여튼 1번은 맞고,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자, 우리 금방 몇 번이죠? 402번 문제 풀이를 할 때 설명을 했었죠. 맞고,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맞죠? 생명체는 DNA를 전사하여 RNA를 만든 후 RNA의 염기 서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이게 바로 생명 중심 원리 전체에 대한 서술이지.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한다. 이건 틀렸죠. DNA라 했으니까 3염기 조합이 되겠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DNA가 지금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다가 전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풀려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풀려 있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다시 이중나선 구조가 되어 있겠지. 여기만 풀린 거야. 조금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만약에 요런 순서로 염기들이 배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반대편에는 뭐가 와야 될까? 상보적으로 결합해야 되니까 염기는 A 반대편은 T, T 반대편은 A, A,
G 반대편엔 C, C 반대편엔 G, T 반대편엔 A가 오겠죠. 자,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요 가닥을 RNA에 전사된다. 요 가닥이 RNA에 전사된다 치면 A 반대편이니까 T 대신에 RNA는 U가 와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T 반대편엔 A, T 반대편엔 A, G 반대편엔 C, C 반대편엔 G, T 반대편엔 A 이런 식으로. 이게 전사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세 개의 염기를 묶고 이 세 개의 염기를 또 묶어보세요. 이 D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는 코돈이 아니라 3염기 조합이라 하는 거예요. 3염기 조합. 그 다음에 이 3염기 조합 유전 정보를 그대로 상보적으로 지금 전사해온 이 염기 서열, 요거를 코돈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RNA에 있는 염기 3개를 묶어서 코돈이라고, DNA에 있는 염기 3개를 묶어서 3염기 조합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 5번에서는 DNA 염기 서열이 코돈이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틀린 보기는 5번.